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과목 유통정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 고객 관계관리죠. CRM에서 활용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누적된 고객 정보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사용되고 있죠.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고객 관계 관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고객의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엇을 이뤄내겠다?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서 상품 판매, 상품 매출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기 전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그럼 CRM에서 활용 용도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화 규칙. 제품 카테고리, 군, 집단을 만드는 거죠. 군집화 규칙은 제품 카테고리로 연결이 될 거고요. 분류 규칙은 자, 고객 이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급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라는 것은 고객 이탈 수준을 나누는 거고요. 순차 패턴은 로열티, 충성도, 고객의 충성도를 강요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판매되는 프로그램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연관 규칙은 이제 상품 패키지 구성 정보와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 1번 군집화 규칙 제품 카테고리 맞죠? 자, 2번 분류 규칙 고객 이탈 수준 등급 맞습니다. 자, 3번 순차 패턴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 플러스 연속 판매 프로그램이죠. 4번 일반화 규칙 되어 있는데 자, 일반화 규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자체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 규칙 뭐였죠? 상품 패키지 구성 정보였죠? 이렇게 보시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72번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정보기술을 옳은 것은 자, 한번 기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메트로그룹의 기반 정보 시스템은 고객들이 혼자서 상품 정보, 세일 등의 판매 정보 등을 알 수 있어 매장 내 상주 직원을 둘 필요가 없고 고객들도 편하게 매장을 둘러볼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자, 월마트는 이 정보 시스템 도입 3년 후에 결품률이 평균 16% 줄었으며 소량 판매 제품 경우 최대 38% 감소한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신속한 재고파, 도난 방지, 계산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창출하였다. 근데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왜? 일단은 RFID의 설명이도 설명인데, 자, 요 문제, 월마트 하면 그냥 바로 RFID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월마트 이퀄 RFID다. 요거 공식으로 그냥 외워주세요. 시험에는 월마트 얘기 나오면 무조건 RFID가 나옵니다. 73번, O2O네요. 자,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O2O 커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O2O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이게 오토 커머스의 역할이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까지 볼게요. 오토 커머스는 오토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소비자들 사이에 편리한 거래 도움을 준다. 자,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O2O 서비스 내용을 살짝만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뭐 금방 아실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74번 볼게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1번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 그렇겠죠. 최고 경영층은 주로 자신들의 의견 이런 것들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운영층은 이제 그 의사결정된 것에 따라서 논리를 더해야 되는 구조적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번 운영층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과 같은 업무를 한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운영층이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닙니다. 자, 요거는 누가 하는 역할이다?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죠.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획을 짜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운영층이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 등의 활동이 되고 있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자, 데이터의 품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의사결정 품질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 딥러닝과 같은 고차원적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다음 중 딥러닝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기출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딥러닝을 사용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번
액세스 로그 파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액세스, 접속하는 뭔가 접촉되는 그 파일들, 기록들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방문 경로, 자, 얻을 수 있고요. 사용자 아이디 얻을 수 있고요. 웹사이트 방문 시간도 얻을 수 있고요. 웹 브라우저의 설치 시기는 이거는 컴퓨터 회사 가야죠. 이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웹사이트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 자, 설치 시기, 자, 언제 설치했냐, 약간 요거는 컴퓨터 설치하는 것들 같은 느낌, 보통 오프라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해도 요거는 금방 알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76번. 아래 글상자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지은 결과로 옳은 것은, 기억부터 봐야겠죠? 자, 기억은 상하 정보, 경험, 규칙, 가치가 포함되어 체계화된 결과로 인과 원인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또 다른 사실이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관련성과 목적성이 보여는 사실은 니은이라 하였고요. 디귿은 45개의 재고 남아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관찰 결과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이해 잘 되는 것은 디귿이에요. 디귿은 일단은 사실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은 보니까 인과 원인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사실은 봐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4번이죠. 자, 지식이죠.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과 원인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관련성과 목적성이 부여된 사실을 정보라고 했는데,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자, 처리, 가공, 평가가 되지 않은 그저 팩트예요. 이 팩트들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팩터들이 어느 정도 만일에 처리, 가공, 평가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능이라는 건 결국 본능, 규칙,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처리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은 그저 팩트에 불과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보겠습니다. 가망 고객 발굴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한 CRM 분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개념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인바운드 분석이 당담 영업사원, AS사원이나 피드백, 불만 접수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에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웃바운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프로필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연령, 직업, 취미, 학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하우스 홀딩 분석이라는 거는 현 고객의 가족 상황, 프로필, 성향이다. 그래서 고객 프로필과는 조금 다르죠. 이 고객 프로필 분석은 결국 하우스 홀딩 분석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 고객 구성원 분석은 고객의 성격, 사용 실태, 충성도 분석, 이렇게 눈에 보기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구성원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외부 데이터 분석은 말 그대로 제휴업체, 제휴회사와들에 있는 고객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 웹 마이닝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웹 마이닝에 관련된 용어가 3개가 있어요. 그거 먼저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웹 컨텐츠 마이닝입니다. 자, 검색 엔진, 웹, 스파이더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게 웹 컨텐츠 마이닝이고요. 웹 구조 마이닝이 있는데요. 이거는 특정한 웹사이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구조, 사이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게 웹 구조 마이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 사용, 웹을 사용했던 것을 그러면은 보면 되겠죠. 이용했던 형태의 데이터, 특정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는 게 웹 사용 마이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웹 마이닝 분석 기법들에 대한 일단 중요한 친구들이고요.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웹 컨텐츠 마이닝,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내용 중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기법이다. 자, 요거 우리 웹 컨텐츠 마이닝 검색 엔진 웹 스파이더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웹 구조 마이닝, 웹상에 존재하는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된 문서들의 구조에 대하여 마이닝하는 기법. 자,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된 웹상에 존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 문서들의 구조에 대해 마이닝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웹 사용 마이닝 보겠습니다. 방문자들의 웹페이지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 자, 어디 들어갔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웹 사용 마이닝, 웹
로그 파일 분석은 웹 사용 마이닝 한 부분이다. 자, 요거 추가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웹 컨텐츠 마이닝.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다. 자, 그렇지 않죠?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검색 엔진, 뭐 이런 웹 스파이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집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79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임대형 쇼핑몰 구축 솔루션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임대형 쇼핑몰 구축, 우리 흔히 뭐 베이스라고 하죠. 카페24 같은 이제 웹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기본 플랫폼 틀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이제 임대형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웹상에서 컨텐츠를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컨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처럼 자체적인 도메인과 호스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콘텐츠 제작, 배포 및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다. 또한 반응형 레이아웃 기반의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나 앱의 구축이 불필요하고 전용 쇼핑몰을 구축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쇼핑몰 운영해 보신 분들 거의 사실 카페24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아는 단어 나와가지고 24 선택하실 확률이 높은데, 자, 지금 요 내용은 뭐냐? 워드프레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드프레스라는 거에 대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자체적인 도메인과 호스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 여기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그리고 자, 모바일 페이지나 앱 구축이 불필요하다. 자, 그리고 전용 쇼핑몰 구축에 용이하다. 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오면 뭐다? 워드프레스의 특징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뒤 실제 구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를 하는 것. 자, 이러신 분들 사실 많죠. 백화점, 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 상품 먼저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왜? 인터넷이 보통은 더 싸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쇼루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들 쇼루밍이라고 한다. 자, 나가서 직접 보고 구매는 인터넷으로 한다. 자, 요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역쇼루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루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폰이라는 한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모바일, 모루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루밍은 인터넷으로 먼저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수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보통 웹루밍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웹루밍과 역쇼루밍이라고 하는 차이는 이제 정보를 검색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냐, 요 차이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먼저 보고 온라인으로 산다, 쇼루밍이고요. 오프라인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샀다, 그러면 모루밍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 두 가지의 크기와 6가지 색상이 있는 제품을 포장지에 사파 유무로 나누어 낱개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로도 판매될 경우 각 조합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자, 상품 식별코드 GTIN의 총수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말이 어렵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두 종류, 색상이 6종류, 그리고 박스 낱개 또한 10개들이 박스 포장은 10개들이, 그리고 20개들이 박스 포장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새 상품의 기준을 알고 있냐 모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새 상품의 기준은 일단 중량 규격이 다르거나 포장 형태, 단위, 그리고 맛향, 색상, 이 다른 경우 새 상품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크기가 두 종류죠. 그러면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기를 두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A 크기, B 크기가 있어요. 그럼 두 개인데 색상이 또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색상이 또 1, 2, 3, 2, 3, 4, 5, 6 해서 이렇게 퍼지겠죠. 자, 그래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B도 마찬가지로 B1, B2, B3, B4, B6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포장 형태가 지금 뭐 있죠? 낱개, 10개들이, 20개들이 박스,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1, 2, 3, 1, 2, 3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크기 종류 2개가 있죠. 그리고 색상 종류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형태 단위 개수 3개가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해주시면은 뭐다? 12 곱하기 3 하면 36. 자, 36이 나와서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숫자가 뭐 있는지 체크를 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82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구매자가 가진 재고의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구매 전략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보유한 재고의 소유권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양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EDI, VMI, CAO, CMI, QR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기에 있는 문제 이제 오지선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I라는 것은 우리 전자문서 교환이에요. 그래서 기업 사이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거나 양식하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EDI 많이 쓰시죠. 그래서 EDI 내용은 이렇고요. CMI는 BMI랑 비슷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BMI는 비슷한 내용인데 CMI의 특징, 시험 문제에 나온 CMI의 특징은 뭐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VMI는 제조업체가 발주 확정을 하기 전에 유통업체한테 발주 권고를 먼저 보내서 합의한 다음에 발주를 해요. 그래서 이 VMI의 특징과 CMI의 차이, 이 두 개를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CAO는 뭐냐? 자동 발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포스를 이용하고요. 포스를 통해서 얻는 상품의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재고는 몇 개 있냐, 상품은 어떻게 수령하냐, 안전 재고는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통합 분석해서 주문을 해주는 자동 발주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이라는 것은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 기술을 통해서 리드 타임을 줄이고 전자 거래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 체인상의 거래 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 그래서 퀵 QR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의류 산업에서, 패션 의류 산업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82번 풀어보자고 하니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VMI다. 자, VMI는 결국 뭐다? 이 구매자가 가진 재고의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구매 전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매자가 보유한 재고의 소유권이 판매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CMI랑도 같은 전략이지만 CMI와 VMI는 다른 게 재고 발주를 할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보겠습니다. 바코드 기반의 포스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가게에서 알바나 일을 하시거나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금방 하시겠죠? 자, 이 포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매출 분석, 시간별, 상품별 등 찍어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고객 정보 분석, 이런 거는 객단가가 얼마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 전년, 월 대비, 이번 주에 얼마나 팔았냐, 오늘 얼마나 팔았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상관 관계 분석도 나와요. 요인 분석.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시간에는 얼마가 팔았습니다. 언제는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겨울이라 그랬구나. 이때 날씨가 안 좋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에 다 입력이 되고 등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포스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별 단품 순위,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판매 실적 구성비,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단품별 판매 순위, 뭐가 제일 잘 팔렸는지, 단품별 판매 동향, 뭐가 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언제 팔리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제품별 유통 1호,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포스마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코드 기반의 포스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이 아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질이 좋은 문제는 아니죠. 자, 84번 보겠습니다. 포스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스 문제, 아까 우리 포스 내용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정답만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시스템 기기의 사양이 다르면 점포 간 판매 동향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자, 그렇지 않죠. 포스를 시스템 자체 안에 이미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말이 되겠고요. 포스라는 건 또 보시면은 판매 시점 기준 정보 관리, 상품 판매 동향 분석에서 인기 비인기 제품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인터넷 기반으로 돼 있죠, 사실. 그래서 매장 이외 장소에서도 요즘 어플 이런 걸로 매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의 내용에 부합하는 SCM 주요 기법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또 QR, CAO, CMI, CRP, ECR 이런 것들 나왔는데, 자, 요거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MI, 자, 뭐냐? 소매업자 대신 공급자가 재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방금도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 유통업체가, 자, 제조업체에게
판매, 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은 제조업체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납품량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 요 정도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업체가 준다라는 거죠. 자, CMI는 BMI랑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설명에 써있죠. 근데 특징은 뭐냐?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와 제품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BMI는 뭐다? 제조업체가 발주 확정을 하기 전에 유통업체에 발주 권고를 보내서 합의한 다음에 발주를 하는 시스템은 VMI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AO 자동 발주 시스템이죠. 포스를 통해서 얻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 계절 정보, 상품 흐름, 소비자 수요에 대한 외부 요인, 이런 것들, 안전 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해서 컴퓨터가 통합 분석한 뒤 주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CRP, 실제 판매 데이터와 예측된 수요를 통해 상품을 보충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자, 그리고 ECR, 공급 체인의 네트워크 전체를 포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의 유통되는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서 고객 만족과 리드타임 단축,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85년 미국의 패션 어페럴 산업에서, 사실 패션 어페럴, 미국의 패션 어페럴 끝났습니다. 이거는 바로 QR이에요. 공식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공급 체인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원재료를 충원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 체인의 재고량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다. QR의 핵심보다 패션 산업계, 그리고 재고량 최소화하는 것이다. 체인의 공급 체인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QR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번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식 베이스 시스템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읽으면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대량의 지식의 고속 탐색 및 갱신이 요구된다. 자, 요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효율적인 지식 베이스 시스템이 되려면은 대량의 지식과 빠른 탐색, 검색이 요구되겠죠. 2번 추론 기능과 유연한 지식 조작 기능이 요구된다. 자, 지식 조작, 지식을 입력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추론 기능이 있어야지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지식의 표현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법이 요구된다. 자, 당연하죠. 우리 컴퓨터의 언어가 이진법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언어는 한글이죠. 당연히 쉽게 표현돼서 나와야겠죠. 4번 고도의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기능이 요구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취급 지식은 비구조화된 데이터군을 단위로 하는 데이터가 요구된다. 자, 취급 지식은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비구조화되어 있으면은 지식 베이스에 뭐 입력이 되기도 사실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취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 운용되어야 된다 말이 꼬이네요.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문제 이런 게 나왔다? 전혀 당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87번 보겠습니다. 지식 포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풀 수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1번 인터뷰, 개인의 형식적 지식을 암묵적 지식으로 전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 요거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요거는 모르면 풀 수가 없겠네요. 자, 한번 암묵지, 현식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암묵지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의 노하우, 지혜, 경험 이런 것들 있죠. 도대체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암묵지가 될 수 있고요. 형식적인 형식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A는 B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인터뷰는 개인의 형식적 지식을 암묵적 지시로 전환하는 데 사용한다. 거꾸로 됐겠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글로, 말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게 인터뷰다 라고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들이고 5번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델파이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다수의 전문가의 지식 포착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질문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델파의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요거 추가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지식 경영이 중요한 경영 기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지식 경영은 프로젝트 지식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2번, 지식 경영은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지식 경영은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식을 기반으로 혁신하여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좋은 얘기예요. 이것도 지식 경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지식 경영은 대화와 토론을 장려하여 효과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브레인스토밍을 제공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지식 경영은 조직이 지식 경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지식 노동자 개인의 암묵적 지식 축적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틀린 내용이 뭐냐? 자, 지식 경영의 포인트란 것은 뭐냐? 이 암묵적 지식을 형식적 지식으로 만드는 거야. 즉, 그 개인의 능력을 글로, 매뉴얼로 최대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 형식적 지식, 매뉴얼 같은 것을 보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순환을 꾀하는 것이 지식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식 노동자 개인의 암묵적 지식만 축적을 한다. 이런 느낌이 나와 있죠. 요거를 다시 이 암묵적 지식은 형식적 지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9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보기가 긴 경우에는 우리 보기 문제 먼저 볼게요. 자, 들어온 문제정체 등등 이렇게 일단 있는 거 한번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은 원래 봉화나 화토불 등 위치와 정발을 수반한 전달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 딥러닝이나 NFC는 아니다. 자, 계속 볼게요. 사전적 의미로는 등대, 경광등, 무선 송신소 등이지만, 자, 여기서 힌트가 또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푸셔도 돼요. 계속 볼게요. 21세기 초반부터는 무선 표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자, 사실 무선 표식하면은 이미 나왔죠. 무선 표식이다. 일단 무인 자동차는 적어도 아닐 거고요. 자, 드론 무선이긴 한데 그래, 애매하다 치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는 본질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기술 줄라 활용이 필요하다.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사운드 기반의 저주파 땡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신호를 전송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드론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끝까지 볼게요. 자, 이 피콘은 결국 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류 유통 분야에서는 창고 내 재고, 물류 관리, 센서 등을 이용한 온도 관리, 전용 앱을 이용해 설치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도 비콘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건 우리 알파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고요.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자, 10cm 이내에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 RFID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태그는 없다. 이렇게 대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비콘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자, 90번 보겠습니다. 유통 및 물류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된다 말씀드렸죠. 1번 아마존 인터넷 사이트죠. 아마존은 유통 현장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무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아마존고를 개발하였다. 잘 모르겠을 때 일단 넘어갈게요. 2번 유통업체에서는 전자상거래 규모 증대에 따라 다양한 유통채널, 온라인, 모바일 등등 통합을 위해 IT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맞는 말이라는 거 안다. 그죠? 3번 유통업체에서는 공급 사슬에서의 정보 공유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정보 공유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 요거 3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암묵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와서는 그냥 약간 협력의 추세예요. 협력 추소를 하려면은 정보 공유, 우리 유통관리사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정보 공유를 통해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뉘앙스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3번은 약간 말이 이상한데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요것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보니까 1번 아마존고를 아마존과 만들었구나 알 수 있고요. 4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최근 유통업체들은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다양한 고객 관계 관리 CRM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5번 최근 물류 업체들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자,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이미 화물차도 자율주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언제 상용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 시대는 정보 공유가 효율을 가져다 주는 시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 기출 문제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연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